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집값은 투기꾼들의 욕망으로 소득으로 살 수 없을 만큼 뻥튀기 되고 거품이 가득 낀 그런 가격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이 지속이 되면서 사회는 병들고 소비는 멈추고 아이들은 사라지고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나라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망해가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이번에 이것을 해결해줄 금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올린 게 아니라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는데요. 사실 효과는 비슷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안 올려도 미국 연준이 올리면은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도 코픽스 금리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금리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올린다는 걸 아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을 많이 받은 투기꾼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번에 금리 인상이 투기꾼들에게 치명적인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금리 인상이 막바지다, 끝났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년째 계속 희망 고문으로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매번 금리는 오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그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금리 인상 곧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또 뒤집히고 있습니다.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서 6%를 뚫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투기꾼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요. 아무튼 점점 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뒤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투기꾼들에게 왜 이렇게 치명적이냐? 그 속도 면에서 굉장히 빨라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종합을 해봤을 때 금리 인상 속도가 역대 최대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아무도 예측을 못한 것 같은데 투기꾼들이 지금 이렇게 금리가 빨리 올라갈지 예측을 못하고 돈을 많이 빌렸다는 거죠. 지금 와서 보니까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죽을 맛이다, 그런 거잖아요. 이번 금리 인상이 왜 이렇게 치명적이냐,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살펴봤을 때 먼저 지금 신용 위험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약간 감소를 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가고 있어요. 2023년 초반에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까지 올라갔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신용 위험 지수가 조금 내려왔는데 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가계 쪽이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준은 아닙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중소기업이라든지 가계가 얼마 못 버틴다는 거죠. 이번 금리 인상으로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부도, 파산 이런 게 줄을 이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망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경매가 쏟아지겠죠. 다 경매로 나오게 될 텐데 정부에서 지금 대출을 해줘가지고 막아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일단 땜빵 수준이지 근본적인 문제인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경매 신청 건수 추이를 볼 텐데 지금 작년 한 9월에 거의 1000건이었는데 굉장히 올라서 막 4500건 요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물량을 보시면은 이 세 군데가 제일 많거든요.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하늘색, 파란색, 약간 짙은 녹색 요 세 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가 이 수도권이 경매가 가장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금리를 또 인상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 경매가 계속 폭증을 하겠죠. 이게 임차권을 설정한 그런 부동산이거든요. 바로 경매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지나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경매 물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쏟아진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매물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도 늘어나고 경기도 늘어나고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경매까지 여기 가세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집값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상이 정말 치명적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거든요. 기업에서 기준금리가 3.5%가 임계치다, 여길 넘어가면은 이제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한 비율이 86%입니다. 기준금리가 3.5%를 넘어가게 되면은 나는 못 버틴다, 이자 비용, 자금 조달 비용 너무 힘들다, 버틸 수가 없다, 이런 기업들이 열에 8, 9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올렸잖아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인상 안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시장 금리는 이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자 비용 내기가 너무 힘들고 또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용이 너무 크니까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지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구조조정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르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잘리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중에서도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통계 자료에는 그냥 이자 잘 내고 있는 신용 좋은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직장을 잃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이자 내고 원금 내고 자녀들 있으면 뭐 학원비 내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물들, 그러니까 특히 금매로 더더욱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준금리가 3.5%를 넘어가는 순간 엄청나게 무너지는 그러한 시점이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다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번 미국 금리 인상이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또 금리 인상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이번에 마지막이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잠깐만 버티면 돼요. 그런데 지금 투기꾼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겠지만 금리 인상이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 방향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6월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은 식품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물가가 조금 안정을 찾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정을 찾았다고 하는 그 식품과 에너지에서 가격이 상승을 넘어서 폭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곡물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에 가뭄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2012년 이후에 최고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요. 가뭄이 이렇게 된다면은 곡물 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곡물 재고율이거든요. 점점 감소를 하고 있어요. 아직 위험치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계속 가뭄 들고 곡물 재고는 내려가고, 또 러시아가 흑해 협정 종식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곡물이 수출이 안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곡물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만 힘든 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겠죠. 또 한번 물가 폭등이 올 수 있고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넘어서 유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덕분에 물가 상승률이 조금 그래도 6월에 잡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서부 텍사스유 6월 이후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앞에 통계가 6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월에 물가 상승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유가 방향이 어디로 갈지가 더욱 관건이에요. 앞으로 미국 금리를 예측하고 싶다, 이걸 알고 싶으면은 계속 유가를 보면 돼요. 곡물 가격하고. 이게 안정이 안 되면은 금리는 어떻게 된다?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유가는 예측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과 비슷하게 여기서 한번 85가 넘어가게 되면은 또 $100까지는 그냥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가가 사실 올라가는 거는 큰 이유가 없어요. 투기 세력들이 워낙 장난질이 심한 곳이라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여태까지 금리 인상에서 잡았던 물가 원점으로 가게 됩니다. 만일 유가가 다시 $100가 된다, 금리가 반드시 6%가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상단이 최소 1% 정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거의 7%까지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유가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가 상승에서 또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게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이제 해고가 많아지고 부동산 가격 역시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무역 수지 이 구조를 보면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원유, 가스, 석탄,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에요. 어차피 유가하고 다 연동이 됩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같이 다 상승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것 중에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유가가 상승하게 돼버리면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에너지 가격 올렸다고 수출품 가격 더 올려서 팔기는 어렵잖아요. 가뜩이나 수출이 안 되는데 가격까지 올라봐요. 더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격을 그대로 두면은 원가가 상승한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또 부담이 올 테고 경제 전체가 다 무너지면서 부동산도 그냥 추락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금리 인상을 조금 분석을 하면서 통쾌한 마음과 조금 무거운 마음도 조금 들었습니다. 투기꾼들이 망해서 좋은데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구조조정 당하게 되면은 정말 많이 힘들게 될 거예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로 직접 후원해 주신 분들 영상을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